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유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현대카드 기획직 지원자인데요. 네. 뭐 인상적인 광고가 굉장히 생각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현대카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2003년도에 M카드를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회사입니다. 회사명이 카드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뭐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문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최초와 굉장히 어울리는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초의 뭐 선할인 후 적립 이 세이브 포인트 제도라든지 네. 뭐 VVIP 카드라든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카드사 중에서 가장 젊은이들에게 또 좀 선망의 대상의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엔 또 그거 나왔잖아요. 세로 카드. 네. 그게 뭐예요? 혁신적으로 보통 카드의 방향이 가로였거든요. 네. 그거를 좀 바꿔서 컨셉을 세로 카드를 또 출시를 했었어요. 오. 그렇답니다. 네.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실 보통 지원을 하기 전에 기업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학생의 경우 기업 분석을 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는 일단 기업 사이트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랑 인재상 그리고 그 직무 설명 같은 걸 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봐서 좀 주력 사업이 어떤 건지 보고요. 그리고 산업과 그 기업의 뉴스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편입니다. 재무제표까지 봐요? 네, 그런 볼 걸 수 있어요? 보면 그 어떤 기업들은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되게 세세하게 막 어떤 사업에 되게 주력인지 어떤 거를 되게 비주력인지 이렇게 좀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멘토님, 보는. 네,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일단 재무제표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안에 모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 담겨 있거든요. 네.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전반에 대한 파악, 인재상 다 좋고요. 재무제표도 보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이걸 분석해봤더니 이 기업의 강점이 무엇이구나, 네. 단점이 무엇이구나, 그거를 이제 본인이 찝어낼 수 있을 정도로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역량 중심 채용을 좀 한다면은 자기소개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하나요? 일단 현대카드의 자기소개서 지난 3개년 동안의 그 항목을 좀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모든 회사에는 지원 동기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카드는 지원 동기 항목이 없었던 적이 더 많습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카드는 이제 임기응변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팀워크, 열정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카드가 그 자기소개서에서 그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게 4가지. 예, 4가지를 앞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를 갖춘 인재인데 회사의 인재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 공통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사의 그런 인재상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네. 회사의 경영 철학을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략과 그리고 실행, 그다음에 속도, 그리고 변화를 멈추지 않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인재상을 꼭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영 철학에
본인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턴십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획직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 기획직,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예, 기획직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사실 기획직이라는 것은 직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뭐 전략이라든지 HR, 법무,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 등이 있는데 오늘 참여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분야, 브랜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자 중심의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파악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통찰력을 수익성과 연결해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는데 사실 좀 표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지혜로 응용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의 주인공이 좀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친구들 만나기입니다. 아하하. 저도 이건 좀 자신 있는데. 예.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네. 학점이 높아요. 4.19점입니다. 예.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 2종 보통, 네.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920점, 네. 빅이 IH입니다. 네. 역시 준수하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그린허스에서 5개월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이니스프리 마케터를 했고요. 네.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5개월간, 그리고 캠스콘 5개월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경력으로는요, TS미디어 텔레마케터에서 2개월간, 그리고 A랜드에서 2개월간, 또 언더앤오버에서 2개월간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대내 활동이 좀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은행 홍보대사가 좀 카드사 입사 지원자로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포토그래퍼 활동까지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좀 준비된 인재가 아닐까. 예. 그런데 이 경력이 다소 금융권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또 기간이 좀 짧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지나치게 짧은 경력, 과연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의심 혹은 점검 사항이긴 한데 네. 이런 홍보대사라든지 뭐 이런 활동 자체가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의 그 기간들을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지원자들의 이 이력이 저는 일단은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뒷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은 뭐 주인공 프로필 보고서 기억에 남는 거 좀 있었나요? 학점이 너무 좋으시네요. 4.1 제 주변에서 본 분들 대단한 중에 거죠?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영주 학생은 몇 점이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네. 마케팅 중심으로 직무를 준비했다는 점 높게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학점 관리를 잘하면 네. 좀 재수없거든요. 네, 근데 딱 재수없는 지원자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만큼 몇 점이었어요? 네, 저는 3.02 정도 오, 됩니다. 너무 네, 정답이네요. 조금 못 미치시네요. 그럼요. 선생님인데도 역시 학점이 다가 아니란 거 그럼요. 다시 한번 그렇죠. 느낄 다양한 수 대외 있는 활동으로 자기 거죠. 강점을 찾으면 네.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분에 적합한 인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대카드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특별한 경험, 성취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네, 그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성취, 뭐 단순한 추억 되새기가 되는 게 항상 문제였었는데 이 주인공이 좀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재. 도전과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성취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죠. 네. 영주 학생은 소제목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생각에는 좀 무엇을 강조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좀 괜찮은 소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네, 저도 명확하게 키워드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으로는 괜찮은데 네. 현대카드에 지원하는 지원자라면 뭔가 또 센스를 좀 그죠, 보여주면 창의력을 더 좀더 좋지 않을까. 보여주면. 게다가 네. 마케팅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표현에 있어서 좀 더 감각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 게 더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에서의 표현력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은 인재. 안녕하세요. 늘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26살 땡땡땡입니다. 2016년 1학기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여 대학생 활 동안 금융업,
패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 기획단 등의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학기 때부터 금융업에 관심을 갖고 은행 홍보대사를 시작했고 이곳에서 회장단 및 온라인장을 맡았습니다. 은행 홍보대사를 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했고 브랜드를 마케팅할 방안에 대해 기획하고 거리로 나아가 시민들에게 저희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장으로서 직접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SNS 페이지를 관리하며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게시물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았던 저는 이와 동시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IBT 시험을 준비했고 학교에서는 21학점의 수업을 들었으며 또 다른 대외 활동인 패션 포토그래퍼 활동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했고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는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제 스스로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전 정신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시간, 비생산적으로 보내는 낭비 시간 등을 줄였습니다. 낮부터 집에 돌아오는 밤까지는 대외 활동에, 집에 돌아와서는 학부 공부와 영어 공부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 활동 우수자, 학점 4.2점의 장학금 수령, 미국 교환학생 합격까지 모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세우고 목표 달성의 순간을 한 학기 동안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고 이후 저는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프라이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성취를 위한 도전과 끈기를 좀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서 이제 더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서두에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적는 것부터 그쵸. 아직 이게 익숙치는 않은 이제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성과적인 측면에서 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나쁜 자소서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이 친구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먼저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왜 뒤에 일련의 행동들이 도전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되게 잘한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활동들이 과연 도전이냐라고 했을 때 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전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게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글을 읽어보니까 성과를 위한 행동력이 되게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기획직 지원자로서의 필요 역량도 잘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앞부분에서 이 현대카드의 경영 철학에는 전략과 실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본인이 계획한 부분은 실행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것은 분명히 인재상 부분에도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걸 도전이 아니라 실행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카드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인데요. 몇 가지 문법적 오류가 보입니다. 먼저 맞춤법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장으로서 직접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여기에서 온라인 장으로서 라고 쓰여 있는데요. 올바른 표현은 으로서입니다. 온라인장이라는 지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서와 로서의 쓰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모로서, 수단이나 도구, 재료, 원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로서 해결하라, 건축 재료로서 이 돌은 적합하지 않다. 모모로서,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오빠로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 책임을 다한다. 로서와 로서 외에 틀리기 쉬운 맞춤법 하나 더 살펴볼까요? 내가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전화를 하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냐? 둘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첫 번째, 하든 말든입니다. 뭐뭐든지와 뭐뭐던지의 쓰임새 역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뭐뭐든지, 나열된 것을 선택하거나 맞설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하나만 해라. 뭐뭐던지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난 일을 떠올릴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날 어찌나 멋지던지 등이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뭐뭐든지와 뭐뭐던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지를 빼보는 것입니다. 지를 뺐을 때 자연스러우면 뭐뭐든지가 맞고요. 부자연스러우면 뭐뭐던지가 맞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틀리기 쉬운 맞춤법.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카드, 캐피탈, 라이프, 커머셜에서 해보고 싶은 업무와 본인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입사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점에 답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획직이기 때문에 기획직에 굉장히 많은 직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무가 이번에 안 뽑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가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어버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해당 직무와 그 직무와 연결된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시면 그 직무를 이번에 채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그 포지션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영주 학생의 경우에는 뭐 인사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이 그 직무에 적합하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좀 답할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제가 사람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고 네.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편입니다. 뭐 항상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태연 학생이랑 좀 다른데요? 네. 갑자기요? 네. 아, 죄송해요. 좀 편해가지고. 네. 예.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야기한 부분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틀림이 없고요. 네. 다만 인사라고 해서 꼭 사람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라든지 CEO와 임직원 사이에서 조율한다라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소통을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다른 지원자와 좀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뭐 최종적으로 기획직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답을 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브랜드 마케터. 이 희망 분야가 기획인데 소제목은 마케팅에 대해요. 마케팅에 대해서 예. 소제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직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지원자는 명확하게 브랜드 마케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명확성만큼 이 친구의 글 쓰는 방법 자체가 나 그냥 일단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자도 쓴다고 치면 이런 부분이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이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브랜드 마케터. 저는 이번 2017 썸머 인턴십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현대카드, 캐피탈, 라이프, 커머셜만의 브랜드 마케팅에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현대카드의 차별적인 마케팅 방안과 고객 관리 방식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드 고객 시장을 세분화해서 국내 최초 특정 VVIP 소비자만을 위한 현대카드 블랙, 현대카드 퍼플 등의 출시부터 세이브 포인트 제도, 최근에는 새로 방향의 카드 광고까지 카드 회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넘어 마케팅에 있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만큼 새롭고 도전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카드의 마케팅 스타일은 앞으로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저의 성격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 저는 호프집, 옷가게, 아웃바운드 형식의 텔레마케팅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특히 텔레마케터를 할 때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희 회사의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학부모가 원하는 공부 방식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의 점수 향상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영업을 하였고 그 결과 동기들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저만의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대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은행 홍보대사를 할 때는 약 100여 개의 대학생 동아리, 대외활동 단체가 참여하는 유니브 엑스포 대회에서 저희 단체가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트렌드를 파악해 금융 지식과 연계하여 게임 및 이벤트를 만들었고 저희 부스에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뉴욕에 한 달간 지내면서 무작정 거리로 나아가 시중에 가장 큰 은행 5군데를 무작정 돌아다니며 지점의 분위기, 직원들의 태도, 서비스 등을 비교 분석하는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어떤 전략을 펼칠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턴십을 통해 더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 마케팅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인턴십을 통해서 마케팅 능력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내용상의 소재는 네. 활용할 수 있는 소재는 틀림이 없는데 본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네. 근데 도전, 변화라는 그런 활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글 쓰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재환 씨가 읽으면서 굉장히 읽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어려웠던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너무 장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은 읽는 것도 어렵지만 글을 따라가는 읽는 사람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 방법 자체를 좀 더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대카드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그럼 우리 영주 학생이 어떤 거 보고 좀 써온 건가요? 제가 써본 항목은 첫 번째인데요. 성취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 주신 건 첫 번째로 인재상 핵심 가치와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할 것, 그리고 선정 키워드와 관련된 행동을 한 경험을 소재로 할 것,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한 생각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키워드의 입사 후 활용을 강조해라. 이렇게 멘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멘토님들께서 행동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강조하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이제 액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앞에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 설명을 줄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버 엔딩 챌린지. 모의유엔에 도전하여 리더로서 회의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모의유엔은 일반적으로 회의 자체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지만 저희 팀이 배정받은 가나는 비주류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배정된 순간부터 입상은 힘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드시 리더가 되어 회의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나 대사관에 방문해 1급 비서관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력이 약한 국가이니만큼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권국들을 모두 협의체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표들의 기조연설문을 보며 협의체의 입장을 수정했고 비공식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나 초콜릿을 나누어주며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국가를 포섭하여 협의체 리더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완벽주의에만 갇혀있던 저의 신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고 이후로도 멘토링, 안보토론 대회, 방송 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각종 도전을 통해 쌓은 저의 역량으로 현대카드의 네버엔딩 체인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일단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제가 눈으로 다 지금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경험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탈고를 한 이제 자소서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코멘트를 4가지를 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핵심 가치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 선정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 학생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도전이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부합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련된 행동을 한 경험을 소재로 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험은 도전 경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자소서가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방법은 네. 이 3번과 관련된 부분, 아까 영주 학생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 부분인데 가난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부터 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한 단락이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부분에서 열심히 행동한 건 보여주는데 과연 이게 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일까라는 부분에는 약간 조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전이라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고민하면서도 해보는 것이 결국 도전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빠진 건 아쉽고 마지막으로 키워드의 입사 활용 강조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전을 입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라는 것은 내가 지원한 인사 직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 이러한 도전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화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글자 수 압박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일반적으로 입사 후에 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범용적으로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은 멘토링 평가 듣고서 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나요? 네, 이제 네버엔딩 체인지라는 게 현대카드의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고 해서 그거를 인용해서 소제목이랑 자소서에 넣은 건데 네.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부하는 것 같아요. 의외네요. 왜 그러냐면 회사는 이 부분을 끼워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버엔딩 챌린지면 차라리 이런 거예요. 늘 도전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이렇게 적는 게 나아요. 나는 뭐 100을 하면 그중에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7, 80은 도전한다. 하지만 실패도 했고 거기서 난 좌절한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나는 항상 도전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항상 도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강한 문구를 쓰면 정말로 뛰어난 소재가 있으면 이게 증명이 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증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회사의 키워드를 똑같이 쓰기보다도 그 뉘앙스를 따라가게끔 적는 게 우리 지원자만의 글쓰기 표현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위적으로 끼워 맞췄다는 네. 느낌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영주 학생 오늘 어땠나요? 저는 이렇게 인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줄 알았어요. 사실 저처럼 다른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번 경험을 계기로 그런 무리한 도전은 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제 궁금해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이나 그 스타트업 기업에서 정규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기업 신입 공채를 지원하는 게 이제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인가 좀 고민인데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우리 멘토님께서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해서 취업준비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일단 일을 하되 나중에 또 대기업도 지원할 텐데 그때 또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떨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라도 일단 일을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왜 이런 기업에서 이러했느냐는 공격을 좀 받겠지만은 그건 공격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도서관 가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공부하기보다도 네. 직접 사회인으로서 일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이 기업 들어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이거 일한 거다라는 명확한 목적의식만 보여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카드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학생 4명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먼저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동아리의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과 네. 그리고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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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혜원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네. 정말 불고 튀는 토론을 그렇죠.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장난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얼굴 막 붉어지고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저으로. 그러다 편집됐을걸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논리가 있는 사람들이라 몰랐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토론을 선보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슬슬 하반기 공채가 뜨고 있습니다. 슬슬 기업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렇죠. 기업이 가장 채용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1위가 면접을 통해 파악한 인성 및 태도였고요. 네. 다음으로 면접을 통해 파악한 직무 역량이었다고 합니다. 1위가 면접이네요. 그럼 아무래도 지원자를 직접 대면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이 면접이 최종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핫 키워드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취준생과 면접. 첫 번째 키워드. 면접 진짜 게임. 게임? 면접과 게임 무슨 상관이 그러게요. 있을까요? 우리 영훈아 게임 참 좋아하는데요. 뭔 거 같아요. 민지 학생 뭔거 같아요.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 무슨 다 게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진짜? 무슨 게임 좋아해요? 게임 참 좋아한다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요. 우리 영훈 학생은 혹시 그러면 좋아하는 게임? 저는 네. 게임 테트리스 좋아합니다. 영훈이장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유, 아닙니다. 직업 방송인데. 카지노 합법입니다. 있잖아요. 강원랜드 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키워드 중에 한 학생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네, 면접은 채용의 최종 관문인데요. 사실 면접은 공공연한 심리 두뇌 게임입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사실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예측을 하고요. 또 면접관들도 사실 대답이라는 게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원자들이 했던 얘기를 또다시 듣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모두가 다 아는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 본인만 알거나 본인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공연한 심리 두뇌 게임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면접을 100% 진실만으로 본다. 이건 사실상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좀 융통성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상대방은 이 상대의 그 질문이 또는 뭐 대답이 거짓인지 아닌지 좀 가려야 한다. 뭐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원자들은 사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대부분 하는데요.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 면접자의 진면목 그리고 실체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끝없는 압박 질문과 또 계속되는 꼬리 질문으로 그런 당황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려고 한답니다. 그렇죠. 이런 심리 두뇌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머리로 상황 판단력도 좋아야 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언변도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낙원 학생은 민지 학생 같은 면접관을 만났다면 심리 두뇌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뭐. 민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냉철하고 겉으로 보기에 되게 차가운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런 경우. 좀 오히려 좀 부드럽고 좀 재치 있는 모습들을 전략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먹힐 수 있지 어떨 것 않을까라고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먹힐까요? 원래 부드러운데 약해요, 제가. 자, 그러면 반대로 네. 민지 학생이 이번엔 낙원 학생 같은 면접관을 만났다.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낙원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관으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많이 만났다. 많이 만났다. 외나무로 나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같이 만났다. 아니면은 혹시 면접관이 아니라 진짜 면접관 한 명인데 우리 둘이 들어갔어. 둘 중에 하나는 탈락이야. 더 싫은데. 더 싫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면접관이 되었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면접을 볼 학생들이 다음에 걱정되는데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과 면접 두 번째 키워드. 아재 개그. 아재 개그. 그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렇죠. 특히 정철상 교수님. 정철생 교수님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눈 튀어나오시는 거 잘하시고. 디용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재 개그가 왜 나온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 궁금하네요. 필요하다는 걸까요? 필요 없다는 걸까요? 일단 문제 하나 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네. 문제. 가수 B 씨 B. 있잖아요. 네. B 씨와 제가 소를 세고 있으면 그걸 6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B가 소를 세고 있다고요? B와 제가 소를 네. 세고 있습니다. B와 이영훈 학생이 소를 세고 있다. 6글자로 줄이면 비엔나 소세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뭘까요? 빵빵. 그렇지. 빵. 이런 게 바로 아재 개그라고 많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봤어요. 저기 터졌어요. 리액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재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한 지원자가 이런 개그를 면접장에 뒤늦게 왔잖아요. 나 이거 써.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네. 좋아하거든요. 그런 동일한 얘기를. 얘기를. 아재 개그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 면접장에서 이런 개그를 보여서 합격한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센스죠. 네. 그때 개그 콘서트에서 좀 유행했던 코너가 있습니다. 최효종 씨가 했던 코너인데 제가 지금 네, 하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네. 깃을 안으로 넣었죠. 기술 안 넣었어요. 네, 이게 그때 최효종 씨가 트렌드 쇼라고 네. 했던 프로 코너에서 어. 개그 콘서트를 본 사람이면 내일 되면은 이렇게 하고 할 다녀라. 우리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알아요. 네. 근데 그 마침 그 다음 날이 면접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깃을 안으로 놓고. 세상에. 그래서 그 사장님이 보자마자 자네는 깃이 왜 이런가? 라고 했더니 그 지원자가 어제 개그 콘서트라고 했더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싸해졌죠.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같이 봤구나. 하면서 받아주시면서 분위기가 완전 좋아지면서 합격했다는 어머나.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건 팬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사실 굉장히 떨릴 텐데 그런 개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예. 일단 강심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쓸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이게 바로 지어보는 건데 사장님께 바치는 삼행시. 좋아요. 우리 영은 학생한테 할 줄 알았지만 영은 학생 말고 나은 학생이 한번 사장님으로. 사장님이요? 네. 자, 사랑합니다. 오. 장. 장난 아니에요. 기대돼. 신고한데. 마지막으로. 자, 님. 님. 임원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합격. 이거 좀 완전 인정. 만든 냄새가 나지만.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능합니까? 아니 저 근데 아니 저 네, 들어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은 학생도 한번. 제가요? 네네. 네. 선생님 말고 다른 걸로 회장님으로. 회장님으로요? 준비해왔는데. 사장님 한번 들어보고. 네. 사장님이요? 자, 사랑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님. 님과 함께 한 500년 살고 싶어. 고개를 전래전래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만회 회장님. 자, 회장님으로. 자, 회한사라 하시죠? 장난 아니게 좋은 데가 있습니다. 님. 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지 않을까요? 자기 복지 아닌가요?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지 학생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이 좀 삼행시에 흔들릴 것 같나요? 보통 삼행시가 분위기 쌓여지기 쉽기 때문에 그쵸. 별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진 않지만 그쵸. 정말 기가 막힌 삼행시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고스펙이었나? 우리 영훈 학생이 했던 거 삼행시 중에 진짜 감동받았던 거 있어요. 텍스로 합격 통보 받겠습니다 했었는데 탈스펙이었죠. 탈스펙. 저 진짜 소름 돋았었거든요. 잘하는 친구인데 오늘은 아쉽게 탈락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머도 어찌 보면 면접의 기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선이 어딘지는 알고 개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자, 과연. 취준생과 면접. 세 번째 키워드. 땡땡과 영 다르네. 무슨 말이지 이것도? 요즘은 전공을 살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전공과 다르네? 네. 그쵸. 저도. 사진과 다르네. 지원서의 사진.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민지 학생 표정이 딱 달라졌어요. 예. 들어볼게요. 전곡을 찔린 표정이에요. 네. 이번 키워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뽑은 네. 주요 이제 입사 지원서들을 분석한 결과 네네네. 100곳 가운데 무려 86곳이 증명사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본다는 추세를 어쩌면 드러내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랑 또 관련해서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진이랑 영 다르네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이제 실제로도 하긴 하네요. 네, 많이 한다고 해요. 사실 서류에 사진도 중요하다고 저희가 암암리에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들 좋은 스튜디오에 가서 메이크업도 받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실물과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서류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면접에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사진과 다를 거면 아예 사진관에서 덜 이쁘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서류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얼굴을 보고 탈락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지원 관련 방송을 할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진짜. 물론 장난이겠지만. 네. 혹시나 그러면 뭐.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 사진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와. 기대된다. 오. 야! 자, 일단 하은 학생의 사진은 딱 네. 면접용으로 딱 찍어놓은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인데. 네. 와, 누구죠? 저게 요만하게 지원서로 보면 저처럼 보여요. 이렇게. 아니, 본인이 저처럼 보인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름 적으면 당연히 보이겠죠. 작게 보면 돼요, 작게 보면. 네, 이 지원자는 정말 뻣뻣하게 생겼네요. 정말 면접 잘하게 생긴. 네, 야, 근데- 똑부러지게. 옆에 지원자는 근데 이거는 그 면접용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 사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솔직히 이게 몇 살 때예요? 이거? 21살 때 막. 21살 때. 그쵸? 확실히 애텐티가 나요. 그러게요. 지금 몇 살인데요? 24살입니다. 야,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예. 아, 무대 가고 다니고. 토익도 만료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예. 지금 만료됐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런 말하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최근 사진을 찍어야지. 그래서 이번 네. 월 하나 더 찍으려고요. 요번에는 더. 좋은 근데 생각이에요.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판 불변이지 않습니까? 둘 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고 맞아요. 너무 상큼하고 수습하시는 너무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니, 저희가 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외모 지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진과 영 다르다고 하는 뭐 그런 면접관님들도 많지만 지원자 보고서 너는 정글에서 살아남게 생겼다. 그리고 너는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냐. 심지어는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넌 제약 영업이랑 전혀 안 어울리게 생겼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외모 지적은 어디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면접관님들도 우리 지원자를 위해서 좀 비하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타고난 외모를 능력으로 좀 간주해서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네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취준생과 면접 네 번째 키워드 네. 과연 뭘까요? 핑미. 핑미. 뭐 핑미, 뭐지? 핑미요. 그 핑미. 핑미 춤 진짜 잘 추는데. 핑미. 장난 아니야. 뽑아달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거네요. 뽑아달라 뜻이죠. 하긴. 프로듀스 101 같은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거나 아. 서바이벌식으로 서바이벌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오. 면접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거겠다. 자, 예.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곤 학생. 핑미 어떤 뜻인가요? 네, 픽미업. 귀엽네. 최근적인 글 알았어요. 귀엽네. 책임네. 말씀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프로듀스 101처럼 에어아시아 승무원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그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에어아시아 코리아에서 네. 2016년 에어아시아 공채 승무원을 온라인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는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이 에어아시아에 접수한 1분 이내에 네. 승무원 안내 멘트를 담은 영상이 그 네이버 TV캐스트에 등록이 되고 해당 영상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이제 최종 인터뷰에 참가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온라인 오디션 방식은 최근 아이돌 선발이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단순히 주최 측 심사 기준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중들의 인기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진짜 우수한 지원자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 채용으로 좀 뽑게 되면 조금은 외모에 따라서 순위가 좀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외모를 보고 뽑아도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정작 뽑혀야 될 사람들이 외모로 인해서 못 뽑히게 된다면 결국에 이 피해들은 승객들한테까지도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는 책임지는 직업에선 외모보다 실력을 더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취준생과 면접 네. 다섯 번째 키워드. 근데 참 진짜 중요한 문제긴 해요. 뿌띠. 나 이거 알 것 같아. 뭐예요? 뿌띠 성형이란 말. 예, 간단하게 성형하는 거 있잖아요. 시술로 하는. 시술로 하는 성형. 성형, 예. 그죠, 필러, 너무 잘. 예. 자, 필러나. 예, 보톡스라던가, 네. 필러라던가, 네. 아니면 볼 필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잘하네 우리 MC 잘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뿌띠인데 네. 마지막 키워드는 민지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네, 취업난 때문에 도리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형외과예요. 네, 재원 MC님께서 잘 맞춰주셨는데요. 그쵸. 페이스팩이라고 해서 얼굴, 즉 외모도 스펙이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성형을 하러 온 취준생들에게 성형외과에서 주로 추천을 하는 것은 뿌띠 성형이라고 합니다. 뿌띠 성형이라는 건요, 작은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보통 성형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들어주면서도 원래 외모보다 좋은 외모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일반 성형보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냐면 이른바 성형 티가 나면 나면 면접관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취준생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뿌띠 성형은 보톡스와 필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보통 성형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짧아서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 쌓느라 바쁜 취준생들인데 성형수술까지 하러 가고 뭐 너무나 정신없을 겁니다, 이게. 페이스팩. 예. 이것도 뭐 스펙 중 하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네. 지망하는 분야에 따라서 좀 성형 부위도 다르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공시생 같은 경우는 코 필러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반듯한 코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면접자들이 선호한다고 하고요. 반면 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은 이렇게 올백 올림머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이마 시술 혹은 또렷한 인상을 위해서 눈매 교정술과 쌍꺼풀, 앞트임 이런 정도의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일반 기업에 취직하려는 취준생들은 어떤 부위를 하게 되나요? 네, 대기업 등 일반 기업 윗설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얼굴이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면 안 되니까 눈꼬리 이렇게 내리는 시술이라던가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뚱한 얼굴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웃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시술이 인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지만 타고난 얼굴까지 고쳐야 된다. 이건 참 슬픈 얘기네요. 네, 우리 취준생들 애환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에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면접 합격의 결정적 요소는 말빨 대 얼굴입니다. 아하, 일단은 취준진답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네. 한번 사연 볼게요.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서류, 인적성 다 완벽한데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40만 원인데 아까 거기는 3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사? 나 얼굴에 보톡스 좀 맞아보려고. 어이, 왜? 나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외모 때문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니야. 네 얼굴에서 면접이 계속 떨어지는 것 너가 아닌 말빨 때문이야. 아니야. 나 말빨 진짜 좋아. 아무래도 외모가 문제인 것 같아. 야, 아이돌 뽑이야. 면접에서는 외모보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일을 앞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말로 어필을 해야 돼. 노노노노. 봐봐.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이 난대. 그치? 야, 너 3초 안에 말해? 응. 안 해. 3초 안에 보이는 건 오직 외모뿐. 결국 외모라니까. 아니야. 성형할 돈으로 스피치 학원이나 끊어. 너 얼굴은 충분해. 사실 내가 얼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말을 못해서인가? 네. 아이고 참 이게 보미 씨라면 솔직히 얼굴 때문에 탈락할 일은 없고 진짜 보미 씨 얼굴로 계속 탈락한다면 말빨이에요. 그건 정말로. 네,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면접 낙방 이유가 네. 외모 때문인지 언변 때문인지 사실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쵸. 네, 오늘은 저와 재환 씨 그리고 하은 양과 우리 네. 영은 학생이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학생들의 그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가 면접이잖아요. 면접 결정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MC분들께 예.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준 진담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각각 1분씩 말씀해 주세요. 홍보미 씨, 유재한 씨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네네네. 예의에 갖춰서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황보미 씨.
사실 지금도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불꽃 튀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열정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꽁트에 좀 퀄리티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그렇죠. 재밌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거짓말 탐지기에 이 거짓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아,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럼 저도 좀 1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팀이 아니라 우리 그 프로를 발전하려면 패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2대2로 토론을 하지만 2대2 토론도 좋아요. 근데 1대1 토론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각자 개인의 역량을 좀 더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꽁트의 그 질을 높여야 된다 했는데 내가 전문 연구 기자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그 연기를 놓고 나는 옆에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딱 분업화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된다 생각을 하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MC인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심지어 나는 장난으로 해봤지 보미 씨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장난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 MC들이 좀 참여를 해서 그 거짓말 탐지기의 그 진실을 조금 더 파헤치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재한 씨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 하시는 건가요? 재한 씨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 편은 재한 씨. 아유, 다음 주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일이. 네. 정말 쉽지 않나요? 네. 우리가 개선할 게 사실 별로 없는데 네. 개선을 하라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좀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전형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콕 찍어주세요. 자, 지금 우리 뭐 가려야 되나? 하나, 갈까요? 가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셋. 짜잔. 오! 좋아, 좋아. 혹시 하은 학생 왜 저를 찍었나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네. 그 보미 씨의 발언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만의 주장으로 반박하는 점이 굉장히 임기응변이 멋졌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잘 맞아. 네, 저를 뽑았죠?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외모로 뽑았습니다. 좋네, 좋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이동해 볼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MC를 맡은 김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 MC 최낙원입니다. 상큼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거침없는 멋진 토론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외모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외모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의 스타일이 파악이 되죠. 부드럽고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꼼꼼하고 치밀해서 긴장을 더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우리는 외모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게 되죠.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 외모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장에 말을 하면서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첫인상은 외형적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럴 것이 우리는 외적 이미지를 통해 늘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외적 이미지는 좋은 속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외모는 긍정적이고 센스 있는 이미지, 즉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에서의 첫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모,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빨팀, 그럼 이번에는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말빨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귀를 통해 보도록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외모보다 말빨이 나의 진정성과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면접을 통해 뽑고자 하는 인재는 좋은 인성과 뛰어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이지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 생활에서도 훌륭한 언변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와 설득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뛰어난 언변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 말빨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누구나 연습을 한다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 언변을 키우는데 취준생분들이 노력하길 추천드립니다. 야, 수고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오늘 토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외모 대 말빨, 면접에서 어떤 요소가 결정적인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입 다물고 눈으로만 대화하십니까? 소개팅 가기 전에 뭐 봅니까? 사진은 예선일 뿐 예선? 대화가 본선이지 않습니까? 예선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을 못 가요. 김구 선생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잘생기셨는데 김구 선생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어요. 침도 뱉었어요? 야! 야라뇨. 열리지 않아. 왜 갖고 왔냐고!